Hi guys, 데디로그입니다. 오늘은 저의 알파 6400 카메라 셋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종류들을 소개하자면 액션캠으로는 소니 X3000과 고프로 6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카메라는 RX100 마크 6랑 RX0 1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는 A7R3와 A7S2를 가지고 있고, 프로바디는 알파 5000과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알파 640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풀프레임 바디는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무 외에 저의 일상이나 그리고 우리 다램쥐를 찍어줄 때는 풀프레임 바디가 종종 부담이 되더라고요. 렌즈도 GM은 좀 무겁고 부피도 있다 보니까 또 안정감 있는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짐볼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업무를 위한 카메라 셋업으로 아이를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저도 부담이 될 뿐더러 아이랑 잘 놀아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카메라를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소니 풀프레임 알파 7 시리즈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램쥐를 찍어주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쓰는 카메라는 좀 더 가벼운 것을 쓰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알파 6400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렌즈 구성은 알파 6400 렌즈 킷이죠. 18135 렌즈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광각 렌즈로는 1018 렌즈를 구매를 했고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 6400 이 카메라에는 GM 렌즈나 아니면 풀프레임 렌즈나 아니면 G 시리즈 렌즈는 되도록이면 착용을 하지 않고 NEX 렌즈들 위주로 1018이나 18135 렌즈 이렇게 두 가지 렌즈를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용 카메라 셋업과 그리고 일상을 위한 셋업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6400 최적의 셋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는 방금 소개한 렌즈 18135 렌즈고요. 마음에 쏙 듭니다. 일단 작고 325g의 가벼운 무게도 불구하고 표준 광각에서부터 준망원까지 커버하는 렌즈라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전 구간 화질이 괜찮습니다. 손떨림 방지 OSS가 탑재되어 있어서 크롭 미러리스를 사용할 때는 정말 필수적인 렌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제 곧 도착하는 1018 와이드 렌즈 225g입니다. 조리개 F4 고정 렌즈에 OSS 손떨림 방지까지 갖춘 브이로그를 위한 최적의 렌즈이고, 알파 6400이 메모리랑 배터리랑 포함해서 403g이거든요. 그래서 1018 렌즈랑 결합하면 총 628g입니다. 그리고 6400은 LCD가 18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위한 최적의 세팅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로데에서 이번에 출시한 와이어레스 고 제품이라는 무선 마이크고요. 정말 작은데 성능이 굉장히 좋은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 궁금하시면 제가 이쪽에 카드 첨부했으니까 사용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피가 큰 지향성 마이크들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크기로 보나 무게로 보나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데 와이어레스 고 이 리시버 자체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알파 6400이랑 더해지면 최상의 셋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시버의 무게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1g입니다. 31g.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 로데 샷건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무게가 122g이에요. 이 리시버가 무려 4.5배나 더 가볍습니다. 그럼 알파 6400과 1018 렌즈와 그리고 와이어레스 고까지 합치면 총 639g이에요. R3 바디가 657g이니까 고작 2g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게면에서도 엄청난 셋업이고,
그리고 성능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거 와이어레스 고를 테스트 해본 결과 지향성 마이크처럼 카메라에 장착해도 오디오 마이크 수음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파 6400에 문제가 있죠. 바로 알파 6400의 가장 큰 단점, 틸트 모니터가 이렇게 180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하필 슈 마운트가 중앙에 위치하는 바람에 마이크나 리시버를 결합하면 이렇게 스크린을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가려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리그를 장착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스몰 리그에서 아주 기가 막힌 플레이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는 리그 시스템은 아니에요. 리그 시스템은 이 바디 하단에 이 스크류와 결합하는 방식인데, 이 플레이트는 카메라 슈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결합해 볼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스몰리그 본사가 홍콩에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주문을 넣으면 이제 중국에서 배송이 됩니다. DHL로 아주 빠른 배송으로 돈을 들여서 빠른 배송으로 했고, 네, 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이 플레이트인데요. 이 플레이트는 여기 보시는 카메라 슈와 결합하는 시스템이에요. 카메라 슈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에 슈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합은 쉽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 원래는 이렇게 양쪽으로 카메라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오른쪽에 빼준 거고요. 오른쪽을 뺀 후에 조그만 나사를 이용해서 스트랩 연결고리가 있었던 그 부분과 나사를 결합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나사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하면 네, 이렇게 카메라에 있었던 중앙에 슈 마운트를 여기 결합시키고, 이 셔터가 있는 오른쪽에 이렇게 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나 이 리시버를 여기에 장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가리지 않죠. 로데 와이어레스 고랑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크기가 안 겹치고, 또 이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겹치지가 않고 딱 앙증맞게 구분이 되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몰리그에서 생산하는 플레이트이고요. 제가 설명란에 판매 링크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파 6400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제품을 사야 하는 필수 액세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플레이트는 무게가 고작 12g입니다. 12g. 그래서 종합적으로 1018 렌즈랑 결합했을 경우 저의 최종 브이로그 셋업 무게는 다 합치면 671g입니다. 671g. 여기에다가 이제 곧 출시하는 조비 고릴라 팟이 3K가 프로 버전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이미 B&H에서 프리오더로 주문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에 발매로 예정인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B&H는 모든 제품 페이지에 예상 배송 날짜와 재고 상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발매 일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B&H 상품 페이지에서도 발매 일정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NAB쇼에서 조비 프로덕트 매니저가 5월 중순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살짝 정보를 흘렸는데,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프리오더로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비 고릴라 팟 3K 프로 버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기존 3K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볼 헤드와 레그까지 다 합쳐서 272g이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조비 고릴라 3K 프로 버전과 저희 카메라 셋업까지 다 합쳐서
893g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또 최적의 편리함까지 갖춘 브이로그 셋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용이 아닌 일상을 위한 카메라 기본 셋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짐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투핸드 짐벌과 그리고 원핸드 짐벌 이렇게 두 개의 짐벌을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짐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짐벌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액션캠이랑 모바일까지 다 합쳐서 총 4개가 있는데, 결국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각각의 짐벌을 가지고 있고, 각기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적으로는 투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케임TV에서 만든 짐벌이고요. 투핸드는 이제 로우 촬영이 필요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벌 로드에다가 아토머스 레코딩 장비를 결합해서 쓰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도 업무니까 또 일이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원핸드는 제가 DJI 로닌 S를 써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또 렌즈에다가 마이크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원핸드가 아니라 투핸드로 무조건 써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미 투핸드 짐벌에 아토머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프리뷰 모니터 셋업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원핸드는 무조건 원핸드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어차피 로닌 S에다가 풀프레임 미러리스에다가 렌즈랑 마이크 다 결합하면 절대 한 손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투핸드를 쓸 거면 차라리 양손으로 최적화된 투핸드를 쓰지, 양손으로 불편하게 원핸드 하나만 이게 약간 또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게 쓰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핸드는 무조건 한 손으로만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또한 컴팩트하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짐벌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모자 에어 크로스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구두센이라는 중국 기업에서 만든 짐벌입니다. 에어크로스는 1.8kg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로닌 S랑 동급인 에어2라는 제품이 있어요. 4.2kg까지 운영이 가능해서 오히려 로닌 S보다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와 GM 렌즈 셋업이 가능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에어크로스는 만약 풀프레임 바디를 올리게 되면 렌즈는 좀 제한적이에요. GM 렌즈는 좀 어렵고요. G렌즈 계열 1224나 아니면은 2405나 그 정도 렌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단 렌즈들 운영이 가능해서 저는 심도를 표현해야 될 때는 사이즈 단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적으로도 사용을 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업무보다는 사실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구매를 했으니까 사용기간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이 짐벌의 무게는 총 다 합쳐서 896g이고 이게 로닌 S가 1.8kg거든요. 그러니까 로닌 S보다 1kg 이상이 더 가벼운 제품인 거예요. 다음에 이 짐벌도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알파 6400이랑 결합해서 어떻게 썼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게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모트. 간단하게 알파 6400과 18135 렌즈 킷에다가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저는 이 셋업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18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광각이잖아요. 표준 광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넓게도 쓰고, 그리고 135까지 땡기니까 또 135mm를 짐벌로 또 운영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다 보니까 여러모로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짐벌을 에다가 이렇게 대충 맞추고 전원을 켜면
이 셋업으로 오늘 토요일을 맞아서 다램쥐와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아들이랑 단둘이 놀러가서 6400 카메라 셋업에 에어프로스 짐벌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정말 가벼워요. 이 정도면 정말 가볍고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랑 단둘이 어디 놀러가서 촬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더군다나 짐벌까지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알파 6400이랑 렌즈 18135 렌즈 셋에 마이크까지 이렇게 작은 걸 썼으니까 이게 총 670g 그리고 짐벌이 896g.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총 1.5kg예요. 1.5kg. 1.5kg는 진짜 한 손으로 남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짐벌 자체에 이렇게 트라이팟이 갖추어져 있어서 급히 다람쥐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트라이팟 펼쳐서 그냥 카메라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주 편리하게 기분 좋게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촬영본은 제가 컷 편집해서 조만간 업로드 해보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카메라와 그리고 영상 이야기들 함께 공유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